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나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모르면 농어촌 관광 휴양 단위 사업 하지 마세요라고 잡아봤는데, 이 앞전에 저희가 농어촌 관광 휴양 단위 사업에 대해서 1탄과 2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좌측에 일단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시나요? 제 뒤쪽에 보면은 지금 임야에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공사의 장비로 이제 안반을 깨는 소리인데, 제가 오늘 이 촬영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현장을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야 그 개발 관련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무조건 임야는 다 토사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 지형에 따라서 안반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아도 공사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반드시 지질 조사를 꼭 하셔야 되고, 이걸 잘 체킹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전재해라든가 환경평가에 의해서 이제 지질 조사를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이제 추가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업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이 작업을 굉장히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과를 하시면 안 되고, 지질 조사는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연고 임야 개발할 때 이제 무연고 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고발 조치가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목 시설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토목 시설 계획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쓰기는 계획고 산정에 따른 구조물 계획 최소라고 했는데, 계획고라는 정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야 개발을 할 때 저희 같은 토목 설계 사무실이 이 높이값, 기존 도로에서 얼만큼 절도를 할지, 또 아니면 얼마나 성토를 할지, 뭐 임야다 보니까 대부분 절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높이로 절도를 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계획고 산정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고 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고 산정에 따라서 뭐 옹벽, 뭐 보강토라든가 콘크리트 옹벽이라든가 뭐 식생블러, 이런 이제 돌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이가 다르고, 그 높이에 따라서 또 그 공사비가 천차만별 뭐 급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농어촌 그 관광 휴양 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입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계획고 산정이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연동해서 내부 도로 선형계획 건축 배치와 조화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뭐 관광농원이든 야영장이든 다 뭐 숲속 야영장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그 내부 차량 진출입로나 아니면 보행로, 이런 선형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뭐 구조물 계획이라든가 단지 계획이라든가 또 건축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선형 계획이 또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또 고객들이 불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뭐 토목시설 계획이라기보다도 뭐 조경 계획과 또 매치가 되어 줘야 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 그 우수 처리 계획 최적화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임야 현장이든 아니면 농지 개발이든 여러 현장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조건 대지를 효율화로 사용하고 싶고, 우수 처리 계획, 그러니까 뭐 집수정이나 우수 관로 이런 부분은 최소화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마, 특히 이제 요즘에는 기후가 많이 이제 급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장마가 한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 몇 푼 공사비에서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수처리 계획, 우리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작업한 우수처리 계획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토목 시설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 협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허가 처리 상태 다름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예전에 숲 경영 체험림이나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 시군의 담당 공무원, 뭐 산지과 이외에 뭐 개발 허가 담당이나 아니면 뭐 농지, 또 다른 도로, 건축,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그 업무를 파악한 부서보다 업무를 파악하지 않은 부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용역사가 그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서 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도 흔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업무 파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업무 허가 처리 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토목설계 사무소가 확실하게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을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설명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이제 도면을 가지고 계획 협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토나 뭐 구조물 설치는 최소화로 해서 협의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임야 같은 경우는 난개발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절토를 하다 보면 또 협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오고 보완이 나오면 그만큼 허가가 이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는 좀 최소화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에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의 심의.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이제 허가를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해가지고 허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받지만 뭐 공장이나 뭐 태양광 또 야영장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가를 접수하고 시군의 도시계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으면 심의에서 이제 조건부 수용이 돼서 이제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반려나 아니면 재심의 되면 그만큼 허가 기간이 늦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우리 이제 농어촌 관광 그 휴양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심의에서 이제 똑바로 설명을 저희 같은 용역사가 못하다 보면 뭐 이 보안사항이라는 거는 뭐 시설 계획의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많다 보면 그만큼 또 기간이 너무 많이 또 지체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심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심의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는 시설 계획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해석 능력이 아무래도 용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야 건축사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간다 하지만 뭐 환경이나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 모든 심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몰려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허가사항 외에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뭐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일반인들께서 대부분 이제 착각하시는 게 본인 소유의 임야만 있으면 뭐 어지간히 개발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재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대출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어떤 보유한 자금이 없이 그냥 땅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남들이 또 아는 지인이 개발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 생각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위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시행사라든가 뭐 아주 그에게 자산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허가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가 면적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비, 그 다음에 이제 토목 설계비,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용역비, 그 다음 산림 조사하고 뭐 재위험성부터 해서 복구 설계 관련 패키지로 이런 용역, 그 다음에 이제 무연고 조사, 묘지 조사 비용, 또 이제 때에 따라서 교통 영향 평가 비용, 이런 수많은 이제 영역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떤 영상을 보시고 아 저거는 뭐 건축비나
아니면 토목비나 좀 들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기본 면적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영역비가 급증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도 허가 면적에 따라서 이런 영역비가 추가가 된다는 거 반드시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그 참고로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또 예전에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준공까지 공전율 파악에 따른 이자 부담 체크인데 준공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빨리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공정률도 여러분들께서 계획 협의를 건축과 토목 담당과 협의를 할 때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마케팅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아무리 편안한 시설도, 아무리 좋은 경치에 있는 시설도 일반인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허가, 대부분의 계획하시는 분들이 허가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하지만 허가와 동시에 만약에 이게 허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담당과 협의해서 예측이 되면은 반드시 마케팅 공부, 뭐 SNS,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조건 이제 그 사업이 되고 나서 특히나 이제 관광 같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무조건 외주 처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간단한 뭐 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시고 이 영상의 관련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으뜸 토목설계사무소를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또 이제 글로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독감 예방 시간 없으셔도 꼭 맞으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데 야영 카라반 하나 갖다 놓고 운동이나 좀 하고 싶네.